탈 털렸죠. 탈 그냥 그렇게 했는데도 서울에서 이 정도로 내 생기부가 먹어준다고? 그러면 아니 교수님은 3층을 만드는데 3층이면 안 된다. 건축에 관심이 있다면 건축학과 건축공학은 헷갈리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입시를 위한 메이저 리서치 합격자 인터뷰 진행을 맡게 된 솔루션 운영팀 이수미 팀장입니다. 2020년부터 4년간 꾸준히 진행했던 모의 면접 콘텐츠만큼이나 작년부터 진행하기 시작했던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에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올해는 모의 면접 콘텐츠는 잠시 쉬어가고 합격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듣는 방식으로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신과 비교과 관리 방법부터 시작해서 수시와 정시 입시 전략 수립 방법,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방법까지 합격자들이 솔직한 이야기를 다양한 관점으로 담아냈으니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메이저 리서치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에는 다음과 같이 수시 모집에서는 인문 계열 학생 2명, 자연 계열 학생 6명, 정시 모집에서는 인문, 자연 계열 각각 2명씩으로 총 12명의 합격자들이 참여했으며 본 콘텐츠에 출연하는 합격자들은 모두 2024학년도 입시를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준비했던 새내기 대학생들입니다. 그간 석신우 소장님과 이수미 팀장 모두 메디컬 관련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다 보니 메이저 리서치가 메디컬 입시 쪽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보다 다양한 대학교의 여러 전공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합격자 인터뷰를 기획했으니 본 콘텐츠를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해줄 수 있나요? 저는 대전주 신흥고등학교를 나와 이번에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24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김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려 숭실대학교 건축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합격하고 나서 기분이 어땠어요? 다른 광운대나 명지대가 먼저 발표가 나서 막 이제 긴장하는 감이 이제 좀 없어졌고, 사실 숭실대가 원래 발표하기로 한 날 전날 발표가 나와서 제가 밥을 먹다가 급히 담임 선생님 연락을 받고 이거 확인을 해야겠다 해서 일말의 긴장감 없이 바로 확인을 해서 합격이 돼서 바로 이제 야식 시켜 먹고 아주 놀았습니다. 그날부터. 근데 숭실대도 강원대도 명지대도 네. 전부 다 최초합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할 줄 알고 있었어요? 사실 광운대랑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면접을 조금 잘 봤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최초합을 기대하였는데 3.05 등급이다 보니까는 조금 숭실대는 어렵지 않을까, 최초합은. 그리고 제가 면접 때도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좀 불안해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최초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초합을 한 대학교가 네. 되게 많은데 네. 제일 먼저 붙은 대학교 어디예요? 제가 광운대학교를 거의 전주에서 인서울 처음으로 합격했을 정도로 이제 빨리 결과가 나오는 학교여가지고 저희 반이 특히 친구들이랑 친해서 같이 봤어요, 이 합격을. 진짜 이 정말 쫄리는 순간에 클릭을 딱 눌렀는데 로딩이 안 되는 거예요. 순간 그 딱 시간에 맞춰서 눌렀는데, 그래서 막 다시 새로 고침하고 막 들어가서 딱 봤는데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는데 딱 합격해가지고 정말 막 같이 부둥켜 안고 막 환호하면서 거의 축제를 한 5분 동안 즐기다 이제 선생님 오셔가지고 바로 다 앉아서 지금 수능 며칠 남았는데 뭐 하는 거냐 해서 이제 바로 예 하고 이제 바로 앉아가지고 다시 이제 공부했습니다. 제가 생활기록부를 봤는데 3년 동안 이제 건축이랑 공간에 대한 흥미가 눈에 띄어요. 어떻게 좀 자신만의 흥미나 적성을 찾게 된 거예요? 건축이라는 걸 자체를 직업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건축학과를 진학해야만 이제 건축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요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전공을 선택을 했고요. 제가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중학교 때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흥미에도 맞아야 되면서 적성에도 맞아야 된다. 즉 즐겁게 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나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고, 제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그림 그리고 친구들 주도하기 좋아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기 좋아하고 이제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사업과 비슷한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수학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들을 하게 되면서 건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접하게 되어서 건축사라는 직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게 빠르게 중학교 때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학생들이 요즘에 보통 진로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조언을 해줄 수 있나요? 좀 진지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배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꼭 해주는 루트가 있습니다. 너의 직업을 선택할 때는 결국 너의 인생을 어느 정도를 정해놓고 출발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너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지부터 물어봅니다. 그게 돈이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너가 좋아하는 것과 너가 추구하는 바를 먼저 종합을 해서 내 안에서 직업군을 먼저 선택을 하고 직업군 하나를 선택했다면 그 직업군으로 자신의 미래를 한번 만들어 나가 보면 내가 20살 때는 뭘 해야 되고 30살 때는 뭘 해야 되고 40살 때는 이런 걸 하고 있겠구나. 먼저 이렇게 써보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직업이 나한테 맞는 직업이겠구나라는 진로를 선택하기에 좀 더 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인의 가치관은 뭐예요? 제가 일을 주도해 나가면서 제가 한 만큼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가치관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진로 계획은 좀 어떻게 돼요? 이 KAAB 인증을 받은 숭실대학교 건축학과를 5년제를 졸업한 다음에 3년의 실무 과정을 거치고 건축사 시험에 합격하여 건축사 사무소에서 실무를 더욱더 다진 다음에 저희 개인 건축 사무소를 열어서 저의 건축적인 것을 이 우리나라를 넘어 이 전 세계에 뽐내고자 합니다. 대박이다. 근데 그렇게 목표를 잡고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비교과가 진짜 우수해요. 제가 봐도. 비결이 있나요? 이 지방 일반고에서 서울의 비교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서울이나 지방이나 고등학생이 탐구할 수 있는 거의 정도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럼 좀 실무적인 걸 해보자. 건축사라는 게 애초에 실무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동아리를 직접 회장을 맡아서 여러 실무적인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창체도 그렇고 여러 그냥 생활기록부 전반에서 건축이랑 연계한 활동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자기 진로 분야랑 연계한 활동을 찾기를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런 걸 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면접을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현재의 이슈들인데요. 진짜 전 밥 먹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뉴스를 틀어놓고 듣는 습관이 고등학생, 어쩌면 중학교 때부터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슈가 되는 게 무엇인지 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슈를 이제 교과 과정에서 엮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건축에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요즘 이슈로 뜨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태양광 발전 전지를 이용하면 어떻게 우리나라 전력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를 건축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를 이제 확률과 통계 시간에 탐구를 우리나라 전체 건물의 몇 퍼센트 면적에다가 태양광을 달면 우리나라 전력을 대체할 수 있을까로 이제 통계를 내어서 그런 걸 이제 교과 활동으로 썼습니다. 대박이다. 여러분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공간 혁신과 디자인이라는 네.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끌어 나갔잖아요. 네. 그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희 학교에서 공간혁신이 기획이 되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동아리를 기획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동아리 초기 멤버로 들어가서 제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였는데 원래 건물의 공간혁신이 200평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학생들이 직접 주도를 하고 선생님들을 설득시키고 저희가 발표한 방안들이나 계획한 방안들이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느끼자 그 옆에 부분인 200평까지 포함해서 총 400평의 공간혁신 활동으로 확장을 시켜서 직접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 곳도 탐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하였고 건축사와 10회 만남 이상을 통해서 직접 설계도를 작성하고 검토해 나가면서 정말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설계해 나가는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도 그렇고 생활기록부 보니까 동아리 기장도 그렇고 학급 임원도 그렇고 엄청 주도적인 네, 느낌이 맞습니다. 나요. 약간 원래 성격이 주도적인가요? 네. 관심 있는 거에는 더 주도적이고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이끌어 나가길 좋아하고 제가 또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반에서 좀 큰 역할이나 의사소통의 문제를 제가 담당하고 부반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기획총괄부 임원도 하고 동아리 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고에서 진짜 임원이면 완전 인싸네요. 그 정도까지는 혹시 여기까지. MBTI가 어떻게 돼요? 저는 ENFJ. ENFJ. 그러면 혹시 비교과 중에 이거 덕분에 좀 합격한 것 같다 하는 키포인트가 되는 비교과가 있을까요? 주력을 삼았고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거는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3년간 똑같은 동아리를 주도해 나가면서 제가 쌓았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가장 큰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탐구하고 책 읽고 영화 보고 감상평 쓰고 보고서 쓰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학교의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직접 교장 선생님한테 들고 갑니다. 일단 한번 해봐라 하면 저희는 정말 그 문제점 하나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게 어떻게 문제점이 있는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3년 동안 정말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저희 비교과가 좀 독특하고 특별하고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좀 좁고 깊은 생활기록부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넓고 얕은 생활기록부라고 생각하나요? 얇고 넓을 바에는 좁고 깊은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기부는 저는 거의 교과가 많이 낮아서 최대한 깊고 넓게 파자라는 느낌으로 저는 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봤을 때도 넓고 되게 깊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정도 해야죠. 근데 건축학부도 있고 건축공학 전공도 있는데 건축학부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건축학부 안에 건축학과, 건축공학이 나뉘어져 있는 거고요. 저희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건축학을 갈지 건축공학을 갈지 선택하게 됩니다. 현재 KAAP라는 카브 인증을 받은 5년제 건축학과를 나와야만이 건축사 자격증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고요.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5년제가 아니라 4년제로 이루어져 있고 흔히 이제 시공사에서 하는 건축적 역할들을 담당하는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건축에 관심이 있을 때 그 두 전공을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학생들한테 차이점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건축에 관심이 있다면 건축학과, 건축공학은 헷갈리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야 합니다. 왜냐면 저희 동아리 면접을 볼 때 저는 무조건 이 질문을 합니다. 건축학과, 건축공학의 차이를 알고 있냐? 건축에 관심이 있다면 자기가 한번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안 알아봤다면 이거는 사실 좀 의심이 들지 않나, 이게 전공이 맞는지. 이제 건축학과, 건축공학의 차이는 건축학은 5년제로 이제 건축사를 위한 이제 설계 중심의 수업을 하고요. 건축공학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하는 물리학적인 건축 부분들을 담당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인서울권에서 학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통합하는 추세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기부는 좀 공학적으로 좀 살짝 기울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물론 물투, 심화물리까지 했고 화학도 했고 확통, 기하, 미적 그리고 심화수학, 인공지능 수학까지 이과적으로 할 수 있는 웬만한 것들은 고등학교에서 다 했기 때문에 어쩌면 공학적인 교과 부분은 더 맞았지만 저는 비교과 부분은 무조건 설계 쪽이었기 때문에 여기 메이저 리서치에서도 이런 부분이 살짝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부를 그래서 지원한 면도 있습니다. 숭실대학교는 학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양하고 잘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잘하고 할 때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입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건축학을 제가 와보니까 저는 정말 설계를 하고 싶어도 이 수업을 듣다 보면 현타가 와요.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게 이게 맞나? 아니 교수님은 3층을 만드는데 3층이면 안 된다. 그리고 미로를 만드는데 미로면 안 된다. 이게 저희 일주 과제예요. 이걸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타가 오는 거예요. 와, 이게 인간 머리를 돌리다가 이제 매주 그런 과제들이 있다 보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학을 갈지라는 또 생각도 어느 정도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2학년 때 갈라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이건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진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 비교과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좀 팁을 줄 수 있을까요? 탐구를 무조건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보고서도 좋지만 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그냥 하면 솔직히 할 수 있거든요. 좀 시간을 들여서. 그래서 건축과 관련된 실무적인 활동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절대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후배들한테도 매번 조언을 하는데 절대 대충 알아보고 생기부에 쓰지 말아라. 그러면 무조건 오점이 발생하고 이 오점은 나중에 3년 뒤에 너의 면접에서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크게 후회되는 시간일 거고 왜냐면 교수님들은 이 문장을 보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으면 무조건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을 다 알아봐서 써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에 쓸 때는 무조건 대충 전날 쓰지 말고 써놓고 사실 확인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비교과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꿀팁이네요. 그럼 비교과가 되게 좋은데 그 중에서 내 비교과를 진짜 잘 나타냈다 이런 세특 문구가 있어요? 정말 가슴이 아픈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저의 개인 특성을 써주실 때 이런 문구를 했습니다. 문학 선생님께서 이 학생은 담임 수당을 나눠줘도 될 정도의 수당이고 오히려 담임 수당을 나눠줘야 된다
라는 말을 직접 담임 선생님께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담임 수당을 나눠줘야 할 정도의 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으로 리더십이 뛰어나고 아이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문구가 정말 이게 구구절절 쓰는 것보다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되잖아요. 담임 수당을 나눠줄 만하다. 이건 그래서 전 이 문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본인이 잘한 거긴 한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거를 써주시냐고 하냐는 선생님 재량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좀 잘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정말 거짓 없이 열심히 하면 됩니다. 양심적으로 살고 친구들에게 많이 베풀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아무리 내신이라 하더라도 솔직히 3등급 학생들은 뭐 좀 알려주고 해도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베풀 수 있을 만큼 베풀고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놀고 하면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특 관련한 팁이 또 있을까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시간이나 따로 찾아뵐 때 선생님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이제 대화법을 좀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로 이렇게 재밌게 선생님과 유대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 조금 더 편하게 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라고 자연스럽게 이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평소 유대 관계를 잘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진짜 성격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내신에 대해서 좀 물어볼 건데 선택 과목이 있는 교육 과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진로랑 관련해서 좀 선택했던 과목이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학을 다 했고요.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게 일단 수학적인 것과 물리적인 게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확통, 기하, 미적을 다 하고 심화 수학에 인공지능 수학까지 다 이수를 하였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 물원, 물투, 심화물리 그리고 화학도 화학하고 이제 지구과학 그리고 지구과학 실험까지 하였고요. 사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제 건축이라는 게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생활과 윤리를 수강하였는데 와, 생활과 윤리가 메디컬들이 하는 과목이더라고요. 아주 탈탈 털렸죠. 탈탈. 그냥 그렇게 했는데도 4등급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원이 적은데 그냥 두텁게 전교 1등부터 30등까지 거기 거의 다 모여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와, 이런 걸 좀 조심해야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택 과목과 관련해서 비슷하게 이제 후배들한테 조언을 네. 좀 해줄 수 있나요? 사실 3등급 학생들이 과탐을 선택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내가 여기 가면 4, 5등급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원이 적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과는 많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문과는 대부분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고 등급이 이과는 해도 그렇게 크게 막 차이는 안 나니까 무조건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과목으로. 근데 요즘은 막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면접을 보니까 중요합니다. 무조건 교수님들은 아직 옛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수강해라. 그리고 물투랑 이런 거는 절대평가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다 그냥 수과목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해라. 하고 나서 열심히 그냥 하면은 A 맞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큼 미래의 너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저지르고 나서 미래에 그냥 좀 고생 좀 하면서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서 학종을 노리자. 등급이 좀 낮게 나와도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비교과가 좋아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럼 건축학과랑 관련해서 뭐 이 과목을 잘하면 유리하다 아니면 이건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있어요? 수업을 받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물리는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물투까지 하고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대학을 가자마자 물리 수업을 바로 들었는데 물리를 아예 안 배우고 오면 정말 시험을 웬만하면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학기 초에는 술자리도 많고 이제 어울려 다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 사실 일주 정도 제대로 하거든요. 근데 일주 만에 어떻게 물원, 물투 내용을 다 했던 애들을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은 무조건 듣고 오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하고 싶고 대학 물리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을 쓰기 때문에 미적분도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실례가 되겠지만 임원 활동 같은 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공부할 시간이 뺏긴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조금 놀아서 3등급이긴 해요. 그러니까 2등급 중반이었는데 조금 떨어진 경향이 있었는데 해보니까 이런 비교과 활동들 딴 애들 살짝 놀고 게임할 때 이제 좀 하고 남은 시간대 하면은 등급은 유지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올라가지 못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거 좋아하고 학종에 자신이 있다 하면은 어느 정도 전 비교과를 많이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부할 때 좀 기억에 남는 뭐 일화라던가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역사 과목을 굉장히 중학교 때부터 좀 진중하게 했는데 중학교 때 시간이 많았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첫 페이지부터 시험 범위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말할 정도였어요. 안 보고 10번 정도 연필로 밑줄 그으면서 읽고 그리고 하이라이트로 마지막 한두 번 읽고 그 페이지에다가 이제 자그맣게 정리를 합니다. 그 내용들을. 그리고 나서 다시 읽을 때는 그 본문에 있는 키포인트들 다 지웁니다. 그냥. 그래도 다 읽혀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번 정도는 무조건 해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암기 과목 팁이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암기를 진짜 못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정말 아직 이름을 못 외워요, 이름을. 암기가 너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꾸역꾸역 하려고 정말 했던 방법이에요. 정말 암기가 안 될 때. 그럼 학종을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수시 원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카드를 좀 썼어요? 다시는 입시하기 싫어서 정말 내가 면접장을 못 가서 떨어질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하향 2개를 쓰고 적정 2개를 쓰고 상향 하나 그리고 후회는 안 남겨야 되잖아요. 사람이 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중앙대 한번 써보자. 어찌됐든 어떤 교수 한 명이라도 나의 세특을 이런 놈이 다 있네 하고 한 번쯤 봐주셨으면 해서 이제 최고 상향으로 정말 중앙대를 한번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썼던 대학들이랑 조금 네임밸류 차이가 네. 조금은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쓴 거예요? 일단 제 생기부의 등급 가지고 면접 전형에서 1차 합격을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일명 뺑뺑이를 노리자 해가지고 제 생기부를 보고 교수님이 좀 인상 깊어서 상위 랭크에만 좀 올려놔 주시면 예비에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한 번쯤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3등급 극초반 얘가 중앙대를 이런 느낌으로 한 번쯤은 후회 없이 써보자 해서 이제 중앙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세미나 아니면 메이저 리서치랑 같이 원서를 짰잖아요. 말리시진 않았나요? 일단 메이저 리서치에서도 이건 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알지 않나. 근데 후회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서 썼고 담임 선생님과 이제 학교에서는 바로 불려나갔어요. 그냥 진짜로 거의 미쳤냐. 너는 대학이 뭘로 보이냐. 우리 지금 지방이다. 서울 아니다. 정신 차려라 정훈아. 너 다른 것도 지금 내가 보기엔 다 상향인데 너 진짜 어떡하려고 그러냐. 정말 처참히 혼났죠. 뭐 거의 3학년 전체 선생님들한테 혼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혼나긴 했던 것 같네요. 네, 후회는 없죠. 정말 이거 안 했으면 저는 진짜 반수했었을 수도 있을 정도로, 왜냐면 제가 최고 상향 빼고 다 붙었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여운이 남겠어요. 아니 이거 됐던 거 아니야? 만약에 넣었으면 서울에서 이 정도로 내 생기부가 먹어준다고? 그러면 중앙대도 어쩌면 이라는 생각을 매번 가지고 좀 자격지심 같은 걸 좀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오케이 난 여기까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똑똑히 지켜봐라. 나는 수능 안 보고 대학 갈 거야. 3등급이 최초합을 했다? 난 명지대 전통 건축학과 아니면 난 대학 안 간다. 아니 적어도 1학년은 놓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적어도 그 자료들을 다 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전 더 면접을 구체화해 나가고. 메이저 리서치에서 제작한 이번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 잘 보셨나요? 내신과 수능 중 어떤 시험에 언제부터 얼마나 집중했는지, 3년간 진로 목표는 꾸준히 유지되었는지 혹은 변경되었는지, 수시와 정시 원서 접수에 임하는 솔직한 마음가짐과 각자만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등 합격자들은 합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거쳤으며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언제나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최선의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전반적인 생활기록부 방향성 및 비교과 계획을 위한 129 전략 서류 솔루션, 수시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메이저 전략 솔루션, 과학기술원 자기소개서를 위한 메이저 서류 솔루션, 인적성, MMI, 제시문 교직 면접을 위한 온 오프라인 통합형 메이저 면접 솔루션, 정시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메이저 정시 솔루션까지 여러분이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여러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 소장님 그리고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고 싶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톡 메이저 리서치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